검찰 인사관례를 보면 본청 근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청으로 갑니다. 특히 초임검사들은 본청에서 한 2년 반 수련을 쌓고 나면 그 다음 지청 가서 이제 본격적인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주에서 제가 검사 생활을 2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검사장께서 다음 가고 싶은 곳이 원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 묻길래 제가 울산을 갔으면 한다. 근데 울산은 그 당시에는 울산 지청이었죠. 지청이고 거기에는 검사가 6명밖에 없었고 자그마한 데인데 지금도 아마 울산지청은 울산지검으로 바뀌고 지금은 한 40명 검사가 있는 것으로 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가겠다. 그러니까 울산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경쟁 상대가 별로 없었죠. 지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울산을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울산을 지원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창녕 남지 고향에서 7살 때 나와가지고 대구 신천동, 대구 신암동, 그리고 다시 창녕읍으로 내려왔다가 합천 덕곡 산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74년도 6월에 저희들이 전 가족이 그 당시 울산이 공업단지로 새로 거듭나서 거기 가면 먹고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울산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울산의 복산동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이제 단칸 새방에서 전 가족이 기거를 했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고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10년 지난 후에 검사가 돼서 제 마지막 고향으로 여기던 울산으로 지원해서 내려갔습니다. 울산으로 이제 내려가서 울산 검찰청 뒤에 있는 도성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에 이제 집을 얻었는데 저는 다른 집하고는 달리 검사하고 정치하면서 10여 차례 이상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저는 집사람이 정권을 쥐고 이사갈 집이라든지 그리고 장소라든지 그것은 집사람이 다 결정을 합니다. 하고 저는 집사람이 집을 얻어놓으면 이사가는 당일 이제 찾아가는 형태로 쭉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이나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으면 제가 받은 일이 없고 원천적으로 집사람 통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권은 전부 집사람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꼭 필요하면 집사람한테 타다 쓰는 그런 형태로 집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도 지방으로 가게 되면 제가 먼저 내려가서 일단 거기에 여관이나 일시 숙소를 정해가지고 내려가 있고 집사람이 따라 내려와서 집을 얻으면 그 집에 이제 한 달 있다가 가서 합류하는 그런 형태로 쭉 지내왔습니다. 제가 울산지청에 내려갔을 때 그 해가 6.29 선언이 있던 해입니다. 87년이죠.
그런데 울산지청에 내려가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 바로 6.29 선언이 터졌어요. 6.29 선언이 나고 난 뒤에 제 기억에 울산지청에서 이제 그 당시에 판검사들 합동 회식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울산지청 검사는 6명이 있었는데 공안검사로 박윤환 검사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검사기간 내내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 박윤환 검사의 성실함과 그리고 검사 됨됨이가 참으로 본받을 만하고 훌륭했다. 그런 생각을 줄곧 가졌었는데 박 검사님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뭐 그분도 속된 말로 스카이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검찰로 치면 그 당시에 제가 광의족 검사, 자부족 검사, 그 다음에 뭐 도다리족 검사 이래 있었는데 그 부류에 끼지 못하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검사를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 공안검사가 한 분 있었고 나머지 이제 형사부 검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윤환 검사하고 전부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박윤환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안 사건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도 좀 편해지고 판사님들 이제 안 괴롭히고 이제는 나도 좀 편해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박윤환 검사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언뜻 생각에 나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6.29 선언 내용을 보면 노사관계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울산 같은 데는 74년도 현대중공업이 노사분쟁으로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작업장이 근로자들에게 점령이 당하고 그 점령당한 근로자들을 해산시키는데 울산 경비사령부까지 동원된 일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 그게 74년 10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울산에 이사를 간 지 그 해 아마 가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노사분쟁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울산이 아닌가 나는 그래 생각한다. 오히려 공안 사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쯤 돼가지고 한 달쯤 뒤의 일이죠. 울산 현대중공업 사건이 이제 노사분쟁 사건이 터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명명하기로는 현대중공업 폭동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이형근 그리고 그 동생인가 그 두 분의 주도로 투쟁이 이제 일어났죠. 큰 투쟁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울경사도 해체가 되고 군부대가 없었죠. 87년도 8월에는. 그 8월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배를 일에 이제 전조하는 데 가보면 내 기억으로는 샌드페이퍼라고 했습니다. 샌드페이퍼가 뭔가 하면 배에 남아있는 녹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래를 이래 뿜어내는 그런 물뿌리개처럼 뿜어내는 그런 거대한 기계가 있었는데 그걸 샌드페이퍼라고 했어요. 현대중공업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조선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갖고 수천 명이 행진을 해가지고 전화동 고갯길을 넘어서 울산 시내로 진입해 오면서 경찰이 막으려고 하니까 그 샌드페이퍼로 옆에 가로수를 쏘면요, 가로수가 우지끈하고 부러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기겁을 하고 물러섰고, 그 현대중공업 노조들이 울산 시내를 들어와서 사실상 시내에서 거리 행진을 했죠. 그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노사분쟁 사건이라고 나중에는 명명이 됐지만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현대중공업 폭동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공안과장까지 내려와 가지고 수사지휘를 하면서 대검의 공안부장이, 검사장이 유명한 공안대가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원 구속하라, 주동자는. 그래서 36명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36명 중에서 공안검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검사들이 전부 이제 사건을 몇 명씩 맡아서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에 말석검사였을 거예요. 육호검사였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노조 부위원장 하던 남모신가 내 기억에 한 분이 이제 배속이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노사분쟁 과정하고 그분들의 그 요구하고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검의 공안부장이 전원 구속 기소해라. 전원 구속 기소해라. 36명 전원. 그리고 그 직전에 인천의 대우자동차 노사분쟁 사건에서는 70여 명이 전원 구속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울산도 36명 전원 구속 기소해라. 그래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는 이 사람은 기소여야 하는 게 옳겠다. 풀어주는 게 옳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겠다고 했지만은 서울에서 이제 파견온 공안과장한테 부장검사급이죠. 공안과장이. 그때는 공안의 시대니까 굉장히 공안이 셀 때입니다. 공안검사 말이 곧 법인 그런 시절입니다.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면서 기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풀려나가가지고 노조를 정상화해서 회사 조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노조 간부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풀어줘야지 노조를 정상화해서 조업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현대 조선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한국의 조선산업이 계속 가동이 안 되는 상태로 가면 나라 전체로 봐서도 이게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우겨서 대검 공안부장이 대노를 하고 우리 지청장님이 그 당시에 참 마음이 고우신 분이었어요. 검사 같지 않게 마음이 고우신 분이었어요. 그 지청장님이 기소를 하자고 하는 건 내가 절대 하지 못하겠다. 내가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 기소유예로 36명 중에 딱 한 명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조를 정상화시키고 회사하고 협력을 해라. 결국 현 정권이나 이 체제 하에서 검열투쟁은 서로가 공멸을 초래한다. 서로 양보하고 협력을 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내 구속, 취소, 기소유예로 풀어줬습니다. 근데 풀어줬는데 그날부로 이제 제 검찰 인사기록 카드에는 공안 부적격자 그렇게 이제 찍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공안부 검사는 위에서 결정하면 이의가 없어야 돼요. 거기서 다른 결정을 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절대 공안검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공안 부적격자가 된 것이 그 확인이 언제 됐냐면 그 다음 임기인 남부지청에 올라가면서 남부지청의 공안검사님으로부터 늘 공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공안 부적격자라고 공안부에서 연락이 와서 너는 공안부 못 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안 부적격자가 저는 되었죠. 근데 검찰이 그 당시에 공안부 검사는 검사 중에서 엘리트 검사들이 갔습니다. 엘리트 검사들이 가고 또 일종의 귀족 검사였어요. 우리는 11년 동안 천민 검사를 했죠. 그만큼 공안부 검사는 그 당시에 선망의 대상이고 출세길이 보장된 그런 검사들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정말로 뜨거운 여름이었죠.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분쟁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파급된 소위 노동계의 요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사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울산에 있어서 80주년 8월에 현대중공업 노사분쟁 사건은 한국 노동정의의 출발이 된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